자, 고득점을 향한 도약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구하는 문제가 나왔냐면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넓이 어떻게 구하죠?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하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절대값을 씌운다는 게 사실은 무조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저 두 개의 부분의 넓이가 얘가 마이너스 a인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제로까지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s1은 이미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값이 나오겠죠. 넓이가. 절대값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a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3분의 1 a 세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2는 뭐 쪼개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3까지 이 축보다 위쪽에 있는 x제곱을 갖다 적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적분값이 3분의 1 x세제곱 a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9 빼기 3분의 1 a 세제곱이 될 건데, 지금 계산한 이 3분의 1 a 세제곱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저 노란색 파트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면적이 9 빼기 3분의 1 a 세제곱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S2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S2라고 하는 거는 큰 사각형,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생긴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도구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넓이는 3 곱하기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핑크색 부분, 여기는 요 작은 사각형의 넓이 하나를 빼주고 그거는 a 곱하기 a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계산해 놓은 9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을 갖다가 빼면 S2가 나올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ES1 더하기 S2를 계산을 할 때 스몰 a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a들이 다 날아가고 특정 항수만 나와서 답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도형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대로 잘 쪼개서 계산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57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걸 ST라고 할 거고요. T에 관한 식이니까 그 미분한식에다가 T 대신에 1만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저게 원도 있고 곡선도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건 얘입니다.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가 T, 0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B라고 하는 점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점의 좌표가 T, T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에 원이 보이는데 C라고 하는 원이 보이는데 그 원에서 뭐도 보이고 있냐면 여기 있는 요 직각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O하고 B라고 하는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뭐가 있다? 지름이 있고 그 OB의 가운데 있는 점을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 M이 주어진 원의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어쨌든 이 넓이 ST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핑크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핑크색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x제곱을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0 t고 t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t세제곱에서 0을 갖다 빼는 거니까 그대로 3분의 1 t세제곱이 저 핑크색 부분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칠하는 요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쟤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의 넓이는 삼각형 OAB의 넓이에서 지금 요 핑크색으로 계산한 요 정적분 값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각형 OAB의 넓이는 밑변이 t, 높이가 t제곱.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갖다 곱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저 적분한 건 이미 3분의 1 t세제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t세제곱에서 3분의 1 t세제곱을 빼는 거고 그것은 6분의 3 t세제곱에서 6분의 2 t세제곱을 갖다 빼는 거니까 저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될 거냐면 6분의 1 t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 ST는 어떻게 구해볼 생각이냐면요. 반원의 넓이에서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 선분 OB의 길이가 루트 t제곱 더하기 t 4제곱이니까요. 반지름의 길이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t제곱 더하기 t 4제곱이 되는 거니까 ST는 파이 r제곱 파이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t제곱 더하기 t 4제곱에서 뭘 갖다 빼는 거냐면 저 초록색 부분의 넓이 아까 6분의 1 t 세제곱을 따로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S'1이니까 저 식을 갖다가 미분해서 t 대신에 1 갖다 집어넣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579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안에 포물선 모양의 도형이 그려져 있다. 근데 그거를 포물선이니까 좌우 대칭이고 여기 문제에 처음에 드러나진 않았는데 요렇게를 Y축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저 직선 BC를 뭐라고 할 거냐면 X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며 여기 있는 이 2,4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y는 ax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을 거고 얘가 2,4를 지난다는 건 4a가 4니까 양변 4로 나누면 a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2차 함수가 뭐가 될 거냐면 y는 x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b하고 d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선 BD의 식을 정확히 만들어 본다면 y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직선 PQ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y는 x 더하기 k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이 지금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에서 만나서 얘의 x좌표를 알파, 얘의 x좌표를 만약에 베타라고 부르도록 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 S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쪽에 있는 x 더하기 k에서 아래쪽에 있는 x제곱을 갖다가 빼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k dx 이렇게 표현될 건데 얘가 사실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알파하고 x 마이너스 베타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공식에 의해서 6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 y는 x 더하기 k하고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 만나는 지점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직선 BD나 직선 PQ나 다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3루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선분 PQ의 길이가 3루트 2가 된다는 건 수선의 발을 좀 적당히 갖다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구성을 했을 때 한쪽 각도의 크기가 45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죠. 뭔 소리냐면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는데 2차 방정식을 굳이 다시 세울 필요 없이 베타 빼기 알파가 3이 되는 걸 알아서 아래쪽에 있는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어 6분의 2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공식이 뭐였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가 6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는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공식을 활용해서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넓이를 구할 때 꼭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58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과 6,6을 지나는 증가 함수니까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0부터 6까지 f에서 x를 갖다 빼서 적분한 게 6이다 라고 하는 저 표현은 빨간색으로 지금부터 색칠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뜻입니까? 6이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근데 저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36이고 그 다음에 위쪽 삼각형의 넓이는 18이니까 지금 이 위쪽에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넓이는 12가 돼야 되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f 역함수인 f 인버스 x가 나오는데 f의 인버스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요. 이 함수가 y는 f 인버스 x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6에서 f 인버스 x를 갖다 빼는 건 6이 뭐냐면 이렇게 이어진 요 상수함수 이 y는 6을 말하는 거니까 저 위쪽 y는 6에서 아래쪽에 있는 인버스를 갖다가 빼면 남는 영역의 넓이가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면 요쪽 요만큼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국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니까 10이랑 6이랑 6이랑 다 갖다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정적분의 어떤 기호가 나타내는 영역의 면적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ax 곱하기 1-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2등분 하는데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x고 1-x니까 실제로는 최고차의 계수가 a가 아니라 -a니까 위로 볼록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의 면적을 별이라고 하면 아래쪽 면적도 얼마가 되는 거다? 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별 두 개의 면적은 이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에서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을 갖다가 빼서 적분한 게 별 두 개의 면적이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얘는 20분의 7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저 별 하나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0분의 7이 된다는 이야기고 맞습니까? 그 별은 위쪽 4차 함수에서 아래쪽 2차 함수를 빼거나 아니면 중간에 2차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4차 함수를 갖다 빼도 되는데 그냥 위에서 아래 거를 갖다 빼는 걸로 한다면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에서 아래쪽에 있는 ax 곱하기 1-x를 갖다 뺀 게 적분을 하면 40분의 7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만족하는 a가 무엇인지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581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58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학교 때 문제 같은데
시속 72km의 속력으로 72km/h의 속력으로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철도 건널목 위험 표지판을 보고 브레이크를 끽 해가지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매초 4m, 4m/s. 그러니까 지금 속력의 단위가 서로 다르잖아요. 밑에 있는 보기들도 다 미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저 72km/h라고 하는 속력이 대체 몇 m/s부터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나죠? 1km 몇 미터? 1000m. 그러면 72,000m/. 1hour는 60minut고 60minut는 1분이 60초니까 3600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72,000m/3600s. 그러니 정리하면 20m/s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속으로는 72km/h인데 초속으로는 20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작동해서 매초 4m씩 일정한 비율로 속도를 줄이면 속도 VT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4t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달려가다가 일정한 비율로 속력을 줄였더니 건널목 정지선에서 정지했다. 정지했다는 이야기는 순간 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다? 0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4t가 20이고 양변 4로 나누면 t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20m/s로 오다가 매초 4m씩 브레이크 딱 밟아가지고 끽 하면 5초 있다 멈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지금 위험 표지판을 보고 누를 테니까 지금 정지선까지 거리는, 지금 건널목 정지선에 정확히 정지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여기는 요 속도 20-4t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거리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위험 표지판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살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유명인의 이름이었네요. 셰프님. 그래요.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느라 TV 같은 거 안 보는군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차피 아재 개그, 난 아저씨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나오는 개그는. 저 눈빛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83번입니다. 야, 집에서 아빠가 이런 개그를 날리면 반응이라도 해주니? 너네도 어차피 아저씨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아저씨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아빠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됐어요. 너네랑 무슨 얘기를 하니. 자, 583번입니다. 가지점에서 출발해서 나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새 자동차 ABC의 시간 t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다. 그래서 저거 적분하면 뭐가 나와? 이동거리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나 면적이 다 같아야 돼요. 왜냐면 세 개 다 가지점에서부터 나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다른 데 가지 않고 앞으로 쭉 갔을 때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억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균 속도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평균 속도는 중간에 겁나 빠르게 가고 멈추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총 거리를 몇 초 동안 이동했냐. 근데 어쨌든 가나 그 A나 B나 C나 이동한 거리는 똑같죠. 게다가 A랑 C는 각각의 위치에서 속도는 달랐지만 어쨌든 몇 초 걸렸습니까? 40초 걸렸잖아요. 그럼 평균 속도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B, C가 모두 가속도가 0인 순간. 가속도가 0인 건 뭐야?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속도니까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말하는 거죠. B에서는 한 번 있었고 C에서는 3번 있었지만 어쨌든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는 맞는 말 디귿 처음에 설명했었습니다. 옳은 것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584번 100점 도전! 다음 그림과 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C와 직사각형 OPQR이 수직선 위에 놓여 있다.
직각이등변 삼각형 ABC가 수직선 위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꼭지점 A가 원점 O를 출발하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2t인데 이때 직사각형 OPQR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처음으로 직사각형이 되는 T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여기 있는 요만큼의 저 파란색 도형이 있는데 저 파란색 도형이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면요 겹쳐지는 부분이 지금 뭐가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도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겹쳐지는 부분이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안으로 들어가도 여전히 사다리꼴이고 그렇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각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가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처음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쟤는 정사각형인 것 같긴 해요. 저 상황은. 왜냐면은 저 삼각형 COB 자체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정사각형도 어쨌든 그 직사각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최초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일 거고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원래 있었던 도형 자체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5기 때문에 요만큼의 변의 길이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5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속도는 누구의 속도냐면 꼭지점 A가 원점을 출발하는 여기서부터의 속도를 말했는데 그 A가 지금 여기는 요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A가 얼마만큼 이동했다? 18만큼 이동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18만큼 이동했냐? 3t제곱 마이너스 2t라는 속도를 가지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3t제곱 마이너스 2t dt가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18이 되게 만들어주는 t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얘는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0t tt가 겹쳐지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이 t를 얘를 a로 고쳐서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건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18이 되게 만들어주는 t값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답은 계산해 보시면 3 나오실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